세월호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기간보고 첫날이었던 오늘 국방부와 안전행정부의 초동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해군의 역할은 심해 수중 구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투입한 정도가 고작이었고 해경과의 유기적인 협조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네, 오늘 기간보고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간보고가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기간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첫 기간보고 대상은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전라남도와 전남 진도군이었습니다. 특위위원들은 정부의 세월호 사고 초동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유가족 20여 명은 국회에 방문해 기간보고를 지켜봤습니다. 가족들은 손에 노트와 볼펜을 들고 메모를 하며 기간보고를 지켜봤고 중간중간 탄식하며 답답하다고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오전 질의시간 이후 국방장관 임식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떠나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가족대책위의 김병건 대표는 아이들이 죽었는데 임식이 더 중요하냐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이 더 중요합니까? 애 죽은 거 이거 지금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장관님 사임했다고 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네, 그리고 특위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기관에서 비협조로 일관한다. 청와대 자료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현장에서 그러한 비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위위원들은 기간보고를 시작하면서 정부기관들이 특위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가 기간보고 하루 전인 어제서야 자료를 보내왔다면서 이게 기간보고를 제대로 하겠다는 태도냐며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어 조사기관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가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령관님께서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항적 자료 포함해서요. 전체도 아니고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상황만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자료는 지금 도착 건수가 0건입니다. 0건. 단 한 건도 청와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고요. KBS 이건 단 한 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게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독촉을 해주시든지 촉구를 해주셔야지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국방부의 이 기관 보고인데 어제 저녁 7시에 이 책자를 전체 의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진실 규명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20곡이나 퀴즈를 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자료를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실제 아까 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들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네. 자, 안전행정부 초동대처에 대한 비판과 질의가 이어졌더군요. 여야 위원들 모두 입을 모아서 비판한 부분이 바로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이기도 한 안전행정부 장관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지적을 받았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여야 의원들 모두 한 목소리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무능을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국가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안전행정부가 사고 초기 실종자 구조자 숫자를 잘못 발표해 국가적 분노와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중대본이 가동하기까지도 53분이나 소요된 점을 들며 장관이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표면 공급 방식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하자 구조 방식도 모르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부끄럽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경이 아닌 해군의 초동 대처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지적됐습니까? 국정조사 특위 김현미 야당 간사는 사고 당일 해군 헬기가 조작사 1명과 정비사 2명을 태우고 구조 장비도 없이 튜브 2개와 구명조끼 5개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출동한 해군의 헬기가 구조 활동 없이 철수한 것에 대해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해경이 이미 상공에서 헬기 구조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현미 야당 간사는 구조 장비도 인력도 없이 출동했기 때문에 구조 업무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군이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막상 현장에 투입된 군의 해난구조 장비는 스킨스쿠버 장비 40세트에 불과했고 공기통은 사람 수보다 적은 26개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게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수색이나 사람에 대한 구조 작업은 아니었던 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헬기라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딱 필요한 장비만 가지고 갔고 나중에 투입된 SSU는 정작 이제 잠수 장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던 장비가 그 장비가 전부였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못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보관하고 있었던 장비가 그것 자체였던 것입니다. 네. 자,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를 하겠다. 그래서 만든 발족한 조직이 모니터링단이더군요. 앞으로 활동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네, 가족대책위는 지금까지 국정조사의 모습은 유족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국정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과 대한변협과 민변 소속 변호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모니터링단은 매일 그날 저녁에 그날 진행된 국정조사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국정조사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입니다. 자, 진도 관제센터 VTS 직원들이 세월호 사고 당일에 자신들의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CCTV를 삭제했다가 들통이 났어요. 검찰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합니까?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도 VTS 직원 2명은 2인 1조로 관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자리를 비웠고 업무 태만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제실 내부 CCTV 영상까지 삭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진도 VTS의 압수수색을 나서기 전에 CCTV를 철거시킨 바 있습니다. 네, 신병 확보, 구속 같은 그런 수사 행위가 증거 은폐, 말맞추기 이런 걸 막기 위한 것인데 검찰이 늦어도 한참 늦은 것 같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11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동구조팀이 실종자 수색 인력과 장비를 대폭 축소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던데 사실인지요? 네, 사실입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색 인력과 장비를 축소하는 내부 방침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1일 해군과 해경 관계자들은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잠수사 수를 3분의 2로 줄이고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투입된 독도함도 정비와 훈련 참가 등의 이유로 다음 달 15일쯤 진해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어제 해군 측에서 수색 인력과 장비를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며 끝까지 수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